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남 8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역시 연륙 연도교 건설 등을 약속해왔는데요. 이 공약들을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남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발표했던 전남 공약은 크게 8가지. 무안국제공항 육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으로 전남도가 건의해온 현안 가운데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 목표를 멋진 세계적인 해양 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멋지게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흑산공항 건설을 비롯해 장흥과 고흥, 완도와 해남을 잇는 연륙 연도교 건설 등을 약속해온 상황. 전라남도는 이 같은 공약들을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국정과제에 꼭 반영해야 할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립의과대 설립,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현안을 인수위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공직자와 함께 지역 정치인, 인수위 참여하는 부처 공무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현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호남 인사는 전북 출신 1명 외에는 찾을 수 없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호남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며 구애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얼만큼 지켜질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 군수 군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데요.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공사장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한창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건물 천장에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 대부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불감증이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화나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직접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방진 마스크 막 하나에 4,000원, 5,000원 막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냥 100원짜리 마스크 주면서 방진 마스크 사인시키고 사진만 그렇게 찍어놓고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이런 안전장구, 안전보호구, 기타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난해 전남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9명. 인구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도 전남은 0.7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남은 전체 사업장 가운데 87%가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노동계 등은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5월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운영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2년 가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양시는 산업경제도시라는 이미지에 매몰돼 문화관광 인프라가 인근 자치단체들에 비해 부족한데요. 광양시가 이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9년 만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지역 예술인들의 요람 설화실 예술촌. 광양시는 산업경제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관광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문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문화 관광 정책들은 시민들의 욕구와는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 취미 활동에서부터 산업 영역까지 매우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협업이라든가 콜라보 이런 부분들을 더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이 같은 현실적인 지적에 대해 재단 설립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는 문화관광재단이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와 문화관광 정책의 독립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4년 재단 설립을 목표로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재단 설립 용역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편성이 된다면 시의회라든지 시민들 설문,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많은 의견을 듣고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지역사회 내 성숙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 한 차례 설립이 무산됐던 광양시 문화관광재단. 이번에 새롭게 설립이 추진되는 재단이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성과 효율성도 제고할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동북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제와 어제 오후 5시까지를 기준으로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수 2,080명, 순천 3,080명, 광양 1,262명, 고흥 436명으로 전체 6,8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8천여 명으로 전남 도내 전체 인구 대비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에서 지난 2년 동안 1,290곳이 폐업하는 등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음식점과 PC방, 노래 연습장 등 1,290곳이 정상 영업을 못해 폐업했습니다. 특히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반 음식점의 폐업이 1,093곳으로 85%를 차지했습니다. 또 광주 지역 상가 공실률도 지난해 4분기 4.9%로 2년 전 2.4%에 비해 높아졌고 금남로와 충장로, 전남대 등 원도심의 공실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남 지역 결혼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결혼 건수가 6,200여 건, 2020년은 6,300여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 비해 15%가량 줄었습니다.